영려 멘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의 5대 비리 행위자는 고위공직 임용에서 철저히 배제하겠습니다. 고위공직 임용에서 철저히 배제하겠습니다. 고위공직 임용에서 철저히 배제하겠습니다. 탁현민 전 성공회대 교수입니다. 최근에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입성을 했는데요. 그런데 과거 행적 때문에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가 더 이상 변명으로 일관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3아웃 이런 얘기도 하는데 세 번째거든요. 자, 첫 번째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청와대가 직접 브리핑을 했습니다. 네. 또 강경화 후보자 입국하면서 청문회에서 소상하게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가 뭐였냐면 바로 이낙연 총리 후보자인데 네. 이 뭐 부인의 이 그림을 고가로 강매한 것 아니냐. 아들 병역 면탈 의혹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오래전부터 나왔다가 네. 청문회 첫날 이게 한 방. 사실 한 방이 없는 청문회로 끝났지만 그나마 한 방이 위장 전입한 거 아니냐. 이게 89년도 일이었어요. 그래서 네. 되게 거의 30년 이전 이 가까운 시간이기 때문에 네. 과거에 이 교사로 재직하던 부인이 조금 편한 학교로 가고자 일시적으로 주사를 옮겼지만 결국 이제 실행되진 않고 다시 원복했다. 이렇게 해명이 됐어요. 근데 김상조 교수, 바로 이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 아닙니까? 네. 보세요. 공정거래위원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진납세 안 했고요. 네. 사전에 고백 안 했고 지금 이제 일종의 언론 검증이라고 할까요? 튀어나온 건데 네. 영려 멘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의 5대 비리 행위자는 고위공직 임용에서 철저히 배제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못 봤죠, 이분은 제가. 예, 이분은 아니었어요. 이분은 여기 안 살았어요. 충격적인 사실이 오늘 학교 우리 존경하는 이태규 의원님 그 질의에서 총리 후보자 사모님도 위장 전입을 했던 것이 밝혀졌단 말씀입니다. 그게 소위 문재인 정부의 초기 인사의 첫 단추가 이게 잘못 끼어지지 않느냐. 외교부 장관도 위장 전입. 여기에 오늘 총리 후보자까지도 위장 전입 사실이 밝혀졌는데 과연 이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5가지 기준 중에 위장 전입 문제가 반드시 들어가 있는데 이거와 상충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네, 몹시 처참합니다. 제가 왜 좀 더 간섭을 하지 못했던가 하는 후회도 되고요. 아주 그 어리석은 생각에 그런 일이 저질러졌구나. 다행히 불행 중 다행으로 실행에 가기 전에 원상회복이 됐다는 건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또 특히 이 문제에서 느끼는 점은 과거의 위장 전입이 부동산 투기, 그다음에 자녀들의 이 학교 전입, 부모의 입장에서 있는데 이분의 경우는 좀 케이스가 다르단 말씀입니다. 배우자의 좋은 학교에 배정을 받기 위해서 위장 전입이 이루어졌다. 이건 굉장히 참 받아들이기 좀 그렇다는 말씀이 들고요. 공정위의 존재 목적은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현행법을 집행할 때 4대 그룹 사안이라면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 보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법 적용 대상에 예외는 없습니다. 공정하고 엄정하게 집행할 겁니다. 변화된 환경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아들 황제 취업 특혜 채용은 이게 적폐 아닙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다. 진실은 뭡니까? 자기 능력으로 취업했고 제가 특권을 행사한 바가 없습니다.
중 다행으로 실행에 가기 전에 원상회복이 됐다는 건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또 특히 이 문제에서 느끼는 점은 과거의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그다음에 자녀들의 이 학교 전입, 부모의 입장에서 있는데 이분의 경우는 좀 케이스가 다르단 말씀입니다. 배우자의 좋은 학교에 배정을 받기 위해서 위장 전입이 이루어졌다. 이건 굉장히 참 받아들이기 좀 그렇다는 말씀이 들고요. 공정위의 존재 목적은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현행법을 집행할 때 4대 그룹 사안이라면 저 사모님도 위장 전입을 했던 것이 밝혀졌단 말씀입니다. 그게 소위 문재인 정부의 초기 인사의 첫 단추가 이게 잘못 끼어지지 않느냐. 외교부 장관도 위장 전입. 여기에 오늘 총리 후보자까지도 위장 전입 사실이 밝혀졌는데 과연 이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5가지 기준 중에 위장 전입 문제가 반드시 들어가 있는데 이거와 상충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네, 몹시 처참합니다. 제가 왜 좀 더 간섭을 하지 못했던가 하는 후회도 되고요. 아주 그 어리석은 생각에 그런 일이 저질러졌구나. 다행히 해명이 됐어요. 근데 김상조 교수, 바로 이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 아닙니까? 네. 보세요. 공정거래위원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진납세 안 했고요. 네. 사전에 고백 안 했고 지금 이제 일종의 언론 검증이라고 할까요? 튀어나온 건데 네. 영역 멘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의 5대 비리 행위자는 고위 공직 임용에서 철저히 배제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못 봤죠, 이분은 제가. 예, 이분 아니었어요. 이분 여기 안 살았어요. 충격적인 사실이 오늘 학교 우리 존경하는 이태규 의원님 그 질의에서 총리 후보자 영역 멘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의 5대 비리 행위자는 고위 공직 임용에서 철저히 배제하겠습니다. 고위 공직 임용에서 철저히 배제하겠습니다. 고위 공직 임용에서 철저히 배제하겠습니다. 탁현민 전 성공회대 교수입니다. 최근에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입성을 했는데요. 그런데 과거 행적 때문에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가 더 이상 변명으로 일관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3아웃 이런 얘기도 하는데 세 번째거든요. 자, 첫 번째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청와대가 직접 브리핑을 했습니다. 네. 또 강경화 후보자 입국하면서 청문회에서 소상하게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가 뭐였냐면 바로 이낙연 총리 후보자인데 네. 이 뭐 부인의 이 그림을 고가로 강매한 것 아니냐. 아들 병역 면탈 의혹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오래전부터 나왔다가 네. 청문회 첫날 이게 한방 사실 한 방이 없는 청문회로 끝났지만 그나마 한 방이 위장 전입한 거 아니냐. 이게 89년도 일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거의 30년 이전 이 가까운 시간이기 때문에 네. 과거에 이 교사로 재직하던 부인이 조금 편한 학교로 가고자 일시적으로 주사를 옮겼지만 결국 이제 실행되진 않고 다시 원복했다. 이렇게